네, 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목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또다시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오늘 주춤했던 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였습니다. 코스피 그동안 젠스낭 효과로 3거래일 연속 대형주들이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보자면 여전히 주도 섹터는 반도체였는데요. 마감 지수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8,600선을 그래도 지지해내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050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8,600선 이탈하기도 했는데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쉬어갔고요. 또 그동안 젠스낭 효과에 급등했었던 LG그룹주들, 현대그룹주들 일제히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8,570선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오후장에 낙폭을 줄이면서 8,700선 다시 한번 복귀해내는가 했는데 장 막판에 조금 흔들리면서 다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1.8%가량 하락하면서 8,63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 견인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일중 고점 1,06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 조금 밀리면서 상승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1,04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다시 WTI의 경우에는 90달러 선으로 올라왔고요. 환율도 1,53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7조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이 물량들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5조 이상 순매수 이어갔고요. 기관이 1조 8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인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고요. 기관이 이러한 물량들 소화해내면서 오늘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장중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앞서 코스닥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코스닥 안에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건가라고 기대하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정말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던 코스닥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올해 상승률을 따져보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105포인트가량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1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수 간의 격차가 꽤 큰 편이죠. 특히나 코스닥을 지탱해주는 수급이었다고 하면 개인을 들 수가 있는데 개인의 수급 역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면서 이 수급 불균형도 커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몇 가지로 좀 추려보면요. 우선 이 반도체가 역시나 시장의 주도 섹터인데 반도체 업종이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와 코스닥 꽤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60%가량이 반도체 종목이라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 22%밖에 불과하고요. 특히나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외에도 이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닥 상승률을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낮다라고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선행 PR의 경우에는 8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무려 27배가 넘어섭니다. 지금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이 코스닥 지수고요. 빨간색의 경우에는 주당 얼마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EPS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 간의 괴리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유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가운데 미국과 국내 모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5월에는 우선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7월에는 사실상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시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그렇다면 성장주들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안에 성장주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들의 전망이고요. 또 ETF 역시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코스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ETF 거래 대금이 일평균 3배가 확대가 됐는데 이 ETF의 경우에는 벤치마크,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코스닥의 상승률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은 어떤 부분에 좀 기댔을까요? 역시나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우선 금융당국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긴급 회의를 오늘 진행을 했고요. 또 앞으로 이 코스닥 승강제라던가 앞서 출시됐던 국민성장펀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요. 종목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진테크, 원희가이피에서 테스 일제히 상한가 도달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7%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PSK 홀딩스 역시도 23% 급등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테마와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과연 매수 기회였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골드만삭스가 5월 9일에 코스피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2,000포인트로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정말 AI가 단순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런 연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공급의 경우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한국 반도체 주가를 살펴보면 선행 PER 12개월로 따져봤을 때 5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비교되고 있는 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샌디스크의 경우에는 지금 10배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만 잘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반도체 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월에 약 20% 전망을 했는데 6월 들어서 57%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렸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또 금융주들이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이 이어지다 보면 금융주들이 역시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증권이 5%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신영증권 4.7%대 강세. 그밖에 한국금융지주와 하나투자증권 3%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고 오늘 키움증권도 2%가량 오름세 보여줬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의 지분가치 상승 속에 자체 사업의 잠재력 역시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증권은 삼성물산의 현재 지분 가치가 165조 원으로 삼성전자 64.5%, 삼성바이오로직스 16.5%, 삼성생명 1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연말 대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19.4%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는 각각 196.9%와 204.6% 상승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23%가량 높여 잡았고 지난해 10월 목표가 28만 원에서 이번 추가 상향까지 올해 들어서만 5차례 목표가가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는 작년 연말 대비 75조 4천억 원 증가했고 하이테크 부문의 성장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및 SMR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자체 현금 흐름 개선 가능성도 높다면서 지분 가치 상승 속 자체 사업 실적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물산은 지난 2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최소 주당 배정금을 2,500원으로 상향했고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를 재배당하겠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가시적인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도 돋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의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분 가치 재평가에 따른 배당 확대 기대감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 유지해 나가는데요. 오늘도 10% 넘게 오르면서 10.2% 오른 53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채널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최대 주주인 CJ ENM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티빙은 지난 2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의 아이디와 성명 및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빙은 인지 즉시 공격 IP 차단 및 클라우드 접근 통제를 변경했다며 데이터베이스 접속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보안 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현재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CJ ENM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해킹과 관련해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하락세는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여지면서 3.44% 내린 39,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3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중순부터 종가 기준으로 12개월 연속 1,500원대를 넘어선 데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도 고조되면서 고인철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7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월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며 9조 원가량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부담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49조 원으로 4월 말보다 8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AMG엔터가 대표 IP 티니핑 시리즈의 극장판 후속작을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AMG엔터는 영화 사랑의 핫쇼핑 고래보석의 전설이 오는 8월 5일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8월 개봉해 124만 관객을 동원한 사랑의 핫쇼핑의 후속작으로 극장판 트롤리지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계절적 비수기인 3분기의 실적 공백이 해당 극장판 개봉으로 채워질 것이라 전망했고 이어 4분기에는 캐치 티니핑 시즌 7을 공개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24년 공개된 사랑의 핫쇼핑 1부작이 1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해 제품과 라이선스 매출을 한층 끌어올렸다며 올해는 자체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다양한 영화 굿즈와 라이선스 제품을 판매해 다채로운 파생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SAMG엔터의 마감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AMG엔터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24,000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장 막판까지 상승세 유지하면서 6.17% 오른 24,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3%를 넘어선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1,488.9원으로 전분기보다 20원 넘게 올랐다.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환율이 높으면 물가 부담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18거래일 연속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며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이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거래일 연속 기록도 넘어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6월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닥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에 몰렸던 수급이 반도체 장비주나 소부장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코스닥이 오늘은 기분 좋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이 하루 쉬어가기는 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이슈들까지 좀 겹쳐졌습니다. 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 실망감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량들이 철회가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2.0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92%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스퀘어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1.4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동안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오면서 3.84% 떨어지고 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기가 3거래일 내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5.2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코스피가 무섭게 질주를 했다면 코스닥은 무섭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로봇주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는 너나 할 것 없이 맥을 추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차 전지 단에서도 에코프로 BM이 0.05%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2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리노공업이 6.90% 거의 7%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80%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다는 부분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16%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상승률 상위권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비주도 확인이 되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16.05%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현대백화점의 주가도 좋았는데 신세계도 15.64%, 백화점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백화점의 실적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들어왔고요. 이에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또 반도체 쪽에서는 KC텍이 14.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후성도 15.03%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비전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는 하반기부터 스페이스X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6.69%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이 반도체 이 소부장단으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후공정 그리고 장비주 단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로봇주에 몰려 있었던 수급도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PSK를 제외하고 1위부터 4위까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만 26.0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VM 관련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좋았고요. 원익 IPS는 외국인이 6거래일 내내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지금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도 섹터 외에 좀 주목을 해보자면 역시나 소비주들이 갑자기 좀 튀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운데 신세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 이제 신세계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 차트상에서 이제 과매수 신호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 말은 외국인의 수급이 7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이런 면세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또 젠슨왕 CEO의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은 이제 시장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신세계는 4월 3주, 4월 셋째 주서부터 해서 지금 6월 첫 주까지 과매수 영역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제 쭉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가시면 되고요. 다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가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은 이 주가의 상승은 이 수급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5월 26일서부터 오늘 6월 4일까지 외국인이 쉬지 않고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제 6월 2일 화요일하고 오늘 기관도 매수 동참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은 외국인이 매수 강도를 좀 떨어뜨리거나 또 기관이 매도 강도를 좀 올린다거나 이런 수급의 변화가 특징적인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보유하시면서 네.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홀딩하시는 기준 가격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오늘 갭 상승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제까지 화요일이죠. 6월 2일까지는 6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단기 저항을 받던 가격이 이제 60만 원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수급으로 인해서 갭 상승 출발을 시켰고 장중에 18.67%까지 올라가는 68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보유 홀딩 하시는 가격은요. 57만 원, 56만 원 가격. 그러니까는 지난 화요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유해 가시면은 무난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요일 종가가 57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57만 원, 56만 원, 55만 원 이런 가격을 보유하시는 홀딩 기준 가격으로 잡고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소비주 특히나 백화점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신세계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57만 원, 56만 원 부근 좀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면요. 젠슨왕 효과에 따라서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네. 그 가운데 종목 LG전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젠슨왕 효과 끝난 걸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LG전자가 이제 5월의 대장주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서부터 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도 지금 마감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직 젠슨황 CEO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뭐 이르면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 이런 보도 소식도 있었는데, 내일서부터 주요 그룹들의 이제 총수들과 회동이 예정되어져 있죠.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또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 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도 중요는 하겠지만 너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시지는 말고요.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때가 5월 29일이죠. 제 신호도 포착이 되었고 이날 이제 첫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현상을 6월 1일 날 이제 올려붙인 가격 흐름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이 가격 5월 29일 가격이 종가가 29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30만 원서부터 29만 원 가격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신세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급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차익 실현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3거래일 연속 6월 1일서부터 2일, 4일 외국인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거든요. 반면 그 차익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주고 계세요. 너무 성급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을 받아주고 계시고 저는 가격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9만 원서부터 30만 원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좀 뭐랄까요? 그 젠슨황 CEO의 그 네. 일정을 쫓아다니는 앱도 만들어졌다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좀 광기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LG전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젠슨황 CEO가 방한했을 때 현대차 그리고 삼성 또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그룹 주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10월 말에 왔거든요. 10월 말에 와서 11월 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봤더니 코스피 지수가 작년 25년이죠. 25년 11월에 마이너스 4%였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마이너스 9%, 네이버도 마이너스 9%, 11월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9만 원, 30만 원 가격이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0월에 젠슨황 CEO가 방한한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이 나올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 가운데 원익 IPS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원익 IPS 이제 종합 반도체 장비 회사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AI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이제 지난 시절에 이제 제공이 되어 왔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원익 IPS가 이 차세대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멘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방막 형성을 위한 증착 및 열처리 장비 이런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3D 낸드, D램, 파운드리, 핵심 증착 장비 개발 이런 부분이 주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핵심 차세대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롭게 제시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전부터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져 오기는 했지만 주가는 좀 정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고 네. 또 오히려 이제 5월 말서부터는 주가에 좀 가파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만 원 가격을
지난 화요일에 이탈시키고 11만 원 가격도 이탈을 시키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레버리지를 쓰셨던 아니던 간에 좀 손절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9만 원, 8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훨씬 더 좋은 저가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SK 하이닉스에서 TSMC와의 캐파 2배 증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줄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LG전자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주봉 차트상에서 과매수에 빠져 있는데 원익 IPS는 그동안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과매수를 벗어냈어요. 벗어냈고 기간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런 가격 흐름에서는 뭐 13만 원 또는 14만 원 전고점까지 좀 추가 상승이 기대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강세 흐름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준다면은 다시 한번 좀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13만 원 혹은 14만 원까지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는 만큼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 낙수 효과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참 답답했던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 이제 좀 끝나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당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원익 IPS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또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코스닥 반등입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한 코스닥인데요. 오늘 금융당국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오늘 시장의 기대감들이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젠스낭 CEO입니다. 젠스낭 CEO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대형주들인데 오늘 조정이 또 크게 나왔죠. 내일 방한 일정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반등인데요.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기분도 좋으실 것 같고 또 기대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스닥 좀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화요일에 네. 신대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코스닥 반등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다행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보다 좀 강했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하지만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코스피는 주요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장중 고가가 3.89%예요. 1065.90포인트, 3.89%가 최고가고요. 네. 코스닥 150 지수는 최고가가 4.78%입니다. 거의 1%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소형주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을 준다고 해서 다 반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비슷했어요. 장 초반에는 코스닥 상승 종목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후로 넘어가면서는 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졌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또 비슷한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 지수 상승만큼 따라가면 좋죠. 또는 지수 상승보다 더 올라가면은 더할 나위 좋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지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지수는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개별 종목에 베팅을 하거나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원화 약세는 미래의 가치, 미래의 현금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모여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익단이 좀 부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의 변동폭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된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코스닥 150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수 반등을 나타낼 때 그럼 종목보다는 나는 지수, 시장에 베팅을 하겠다. 난 시장 수익률만큼은 꼭 따라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 리스크는 줄이고 나는 수익을 꼭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닥 지수를 보시는 게 맞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자,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극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5월 저점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깼어요. 깼고, 자, 이날 5월 20일의 종가가 1050.07입니다. 1056.07. 오늘 고가가 1065.90이에요. 이 지수는 또 단기 저항이죠. 근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5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만큼 단단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는 종목 선택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150 지수를 통째로 사는 그런 투자 전략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들 대응하기보다는 코스닥 150 안에서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지수 자체를 좀 추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ETF도 좀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키워드 젠스낭 CEO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는데 네. 사실 아직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사실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네. 항상 기대감이 커져서 있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영화 가끔 보시죠. 네. 그럼 그 예고편이 굉장히 재밌으면 네. 막상 봤을 때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실망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큰 관심,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네. 부분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젠슨왕 CEO를 추적하는 앱도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주목받는 테마가 한정돼 있어요. HBM,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AI 스타트업, 게임 AI 이런 부분이 이제 한정되어져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아주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고점에 또 물리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리 선추매를 할 수 없다면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히려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SK하이닉스의 향후 5년간의 캐파 2배 증설 이런 부분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 조정 시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젠슨왕 CEO의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성 종목들에 너무 기술적인 베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 이제 주요 가격 구간에서 반등 강한 모습을 보였던 또 반도체 종목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CXA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신호가 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잡아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왕 CEO의 일정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됩니다. 아마 시장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텐데 단기 트레이딩 좀 하기 어렵다,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 소부장 또 CXL이라던가 온디바이스 이런 단에서 좀 기회들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시장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전략과 함께 도움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내일은 오전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내일 시장 같이 장중에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젠스당 관련해서 이야기들 나오는 부분들 파트너님과 같이 한번 대응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께서는 이 카카오톡이라던가 텔레그램 같은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도 담아봐야 될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또 어떤 테마들 좀 살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코스닥 지수의 반등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일장 모사지 코너에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여러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덱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 시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보유하고 계실 것이고요.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많이 다양하게 보유하고 계실 텐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예요. 여기에 또 이제 손실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단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시장에 제공이 됐죠. 시장은 어떤 변수, 어떤 리스크든 간에 반응을 해요. 악재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으로 반응을 하고 호재에서는 상승으로 반응을 하죠. 그 악재와 호재에 대한 정도를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아프다. 이게 1에서 100까지 어떤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시장의 반응을 보고 가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지난 3월 첫 주 마이너스 36%까지 빠졌어요. 주중 저가가 18,220원입니다. 저가가 13,050원, 마이너스 36%. 이때 굉장히 큰 변동성이었죠. 그럼 지금 6월달, 원화 약세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6월달, 시장의 악재는 특별한 악재가 있나요? 새로 알려진 새로운 악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이어져 오는 악재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가격, 지금 13,000원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이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저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또 구조적인 영역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가격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뭐 15%, 20%, 30% 수익 마이너스
손실 중인 종목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특별한 악재 없이 반등을 성공한다 치면 현재 가격 구간에서 단기 고가 17,500원, 18,000원까지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면 30%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150 레버리지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15%, 20% 손실 중인 종목들은 다 털어내실 수 있는,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오늘 아침 공개 방송에서도 가격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가격 잡아드렸고 지금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이 단기 이중 바닥을 성공시키고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좀 확인해 가시면 좋은 대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저점을 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께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수 자체를 추종할 수 있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 올라와 계실 텐데 추후에도 좀 가능성, 기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또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해서 LTC 종목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또 포착이 되었어요. TG1 신호에 포착이 되었고 이 LTC 종목은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습식 세정 장비 전문 소부장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투자 확대에 확실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의 기울기도 확실히 2026년 우상향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낸드 321단 HSP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가격이 5만 원 가격이 단기 고점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를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23.16% 급등을 했지만 결국 이제 5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쉽게 접근을 하시면 박스권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쉬워져요. 그래서 5만 원 가격 부분에서 내 매수 평단, 분할 매수 하시는 거죠.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 매수 평단 가격을 중간값은 한 43,000원 정도 가격이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그럼 43,000원 이하, 4만 원 이하로 내가 매수 평단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계획하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주 쉬운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또 장중에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여승재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기 전에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6월 1일에 가져와 주셨던 공략주 역시도 좋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였죠.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장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파트너님과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